체벌이 있고 그랬었는데 해병대 부사관 교육에 들어왔으면 얻어맞을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사관 교육 10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말 그대로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약간 훈련병들처럼 군인을 만드는 과정, 진짜 빡세게. 5주차 때 그거를 극강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극기주, 진짜 해병대 부사관으로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6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병이 아니잖아요. 간부로서 이제 병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부와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간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평불만이 좀 있어도 좀 참으면서 대원들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대원들이라고 얘기하냐면 해병대 병들은 해병대원이라고 해서 대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1주차부터 살펴보실까요? 자, 1주차 입소식, 군사기초훈련, 군사보안, 정신교육, 해군 해병대 소개, 군인 복무교육, 군법교육, 안보교육, 구급법, 해병대, 정신, 전투사, K2 기계훈련, 전투 체력검정. 뭐가 하는 게 많죠. 일주일 동안 저걸 다 할 수 있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일정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강압적인, 약간은 주입적인 그런 교육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1주차 때는 사회 물을 뺀다고 하죠. 예를 들면 팔 벌려 높이 뛰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팔 벌려 높이 뛰기 이런 거 한 1500개 이렇게 한 적도 있다. 뭐 요즘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팔 벌려 높이 뛰기를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1500개를 하더라. 뭐 이렇게 총, 이 병기라고 하죠, 해병대에서는 총 머리 위에다 들고 막 쪼그려 뛰기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1주차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군인복무교육이나 군법교육, 안보교육 이런 거는 이제 군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견지해야 할 내용들이고, 구급법은 진짜 중요하죠. 이거는 사회에서도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이제 K2 기계훈련이라고 하면은 사격을 하는 건 아니고 분해 결합이나 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어떤 원리로 격발이 되고 총이 나가는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주차 때 본격적으로 뭔가 훈련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임간종합평가라는 게 뭐냐면, 임간을 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평가를 해서 합격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임관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임관을 하게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 임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관 종합평가의 전투수영 구급법을 평가를 보게 되고요. 전투수영이란 그냥 일반 수영이랑은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해병대는 상륙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전투시, 뭐 전쟁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전투수영인데, 상륙장갑차로 상륙을 못했을 때, 또는 해군 함정으로 이동 중에 적과의 교전으로 인해서 함정이 폭발하거나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배에서 뛰어내려서 해안으로 전투 수영을 해서 전투를 계속 이어가야겠죠. 일단 이함이랑 그 다음에 이제 수영, 전투 수영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함은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많이 느낀다는 11m 높이에서 이런 식으로 코를 막고 반대쪽 팔로 코를 막는 팔을 잡아주고 다리를 모으고 그렇게 다이빙 하듯이 다리부터 빠지게 뛰어내리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이함이라고 하는데, 이함 훈련 할 때 수심은 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투 수영은 일단 처음에 수영 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잘하는, 수영을 진짜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3m 수심에서 배낭 같은 완전 무장을 물에 띄워놓고 이 왔다 갔다 왕복하는 훈련을 받게 되고, B그룹이랑 C그룹은 마스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수영에 대한 교육도 좀 받고, 또 테스트를 중간에 받아서 B그룹, A그룹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넓은 수영장이 있는데 깊이가 이렇게 갈수록 달라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투수영 임간종합평가 시에는 전투복과 전투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완전 무장을 물 위에 띄우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평가를 진행합니다.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북한의 일반 시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지만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주적은 북한군이다.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신교육 시간에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군사기초훈련은 계속 받는 거죠. 제식훈련이나 총검술. 제식은 사실 군인한테 제식은 빠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뭐 차렷, 열중셔, 좌양자, 우양우, 뒤로 돌아, 뭐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뭐 많은데 이런 제식 같은 거는 기본적인 것들인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잘 안 돼요. 다 같이 맞추기도 힘들고 나중에 대원들을 또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 군사훈련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네. 전투 체력 검정,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km 달리기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매주 평가를 보고 그거에 따른 이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관리는 본인 스스로가 계속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운동을 시켜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는 다 같이 가지만 올 때는 이제 밥 먹고 나온 사람들 뭉쳐서 또 달리기 해서 호각 불면서 복기를 해가지고 또 앞에서 거기 또 외워야 되는 것, 군인복무교육 이런 거 외운 거 똑바로 외우고 있는지 확인을 받고 생활반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정보를 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중간중간에 조금씩 과업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겁니다. 네, 요때 이제 K2 개인화기 사격술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이것도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사격하러 나가기 전에 K2 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고 사격하는 자세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도 잡아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거의 얼차려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기합받는 수준인데 겨울이면은 조금 그나마 소매를 걷지 않고 하니까 팔꿈치가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사격하는 자세로 땅바닥에 30분이 뭐야 막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자세 잡고 앉아 쏴, 뭐 엎드려 쏴, 뭐 무릎 쏴, 서서 쏴 다 익혀야 되는데 이 자세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 사격수를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런 팔꿈치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막 까질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곤욕스럽지만 해병대에 왔으면 불만 가지지 않고 강인하게 진짜 잘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9살에 재입대해서 20살 친구들과 같이 끝까지 다 해서 임관을 했습니다.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그런데 뭐 20대 초반에 있는 그런 젊은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들어왔으면 영원히 해병입니다. 그리고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K2 사격 제가 뭐 총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아마 교육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총을 쏠 때, 이 격발을 할 때 호흡을 참고 격발을 해야 이 흔들림이 적어서 더 잘 맞출 수 있게 그런 도움이 됩니다. 언제 멈춰야 되냐? 마셨다가 내뱉을 때 반 정도 숨을 내뱉었다. 그 정도에서 숨을 멈추고 격발을 하시는 게 아마 가장 떨림이 없이 격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숨을 오래 참으면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몸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히 사격하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숨을 너무 오랫동안 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격발할 때는 손가락을 세게 잡아 당기면 안 됩니다. 요거는 내가 언제 발사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천천히 잡아 당겨야 격발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격을 하잖아요. 근데 요 팔은 사실 힘을 거의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에 이 총열 덮개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잡게 되고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총열 덮개를 잡게 되는데 이 부분만 견고하게 잘 잡고 이 어깨 아랫부분 팔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파여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어깨와 이 쇄골과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총 뒷부분은 개머리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잘 여기에다가 견착, 밀착을 잘 시켜주면 이 팔은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이 왼쪽에 총열 덮개를 잡고 있는 이 부분만 견고하게 잡고 사격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주차 화생방 유명하죠. 난리 나죠 진짜. 체르탄 같은 거 제 기억으로 CS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육군에서는 화생방 교관도 했었습니다. 화생방 체험하는 밀실 같은 데 안에 들어가서 CS탄도 제가 직접 그 브루스타 켜놓고 거기다가 가루 터트려 가지고 연기도 다 나게 해보고 그 안에서 저도 하루 종일 방독면 쓰고 교관도 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화생방. 근데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중간에 막 정화통을 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무한도전에서도 보고 뭐 진짜 사나이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딱 마셔보면 처음에는 막 눈물 콧물 막 다 나와요. 그냥 원래 구멍이란 데서 다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막 질질 짜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진짜 막 정화통 뺐다가 막 동기들 막 못 끼고 있어가지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주워다가 막 껴주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도 옆에 막 그 20살짜리 이거 못 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제가 주워가지고 껴주고 한 두세 명 껴주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거 잘 맞는 사람. 저는 이거 안 쓰고도 그 들어가면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 사람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저는 또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상점 받아왔어요. 상점을 또 많이 받아야 성적도 좋고 평가가 좋기 때문에 상점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원래 저는 이제 들어가도 굉장히 적응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상점 받기 위해서 손 들고 한 번 더 들어갔었죠. 두 번째는 아예 안 쓰고 들어갔어요. See you again. 해병대는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 온 땅이 막 다 흔들리고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극, 기, 주.